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는 정말 뜻깊은 날, 설날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저와 동생은 암묵적으로 쌍년, 쌍놈이 되기를 늘 자원합니다. 제 나이 올해 23살, 그리고 동생은 21살. 이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명절엔 엄마는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만두 빚고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간에 놓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단 한 번도 편히 앉지 못하고 할머니 수발에 식사 준비, 뒤처리에 술상까지. 애들은 어리다고 남자들은 TV 보느라 고모와 작은엄마들은 힘들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만 했던 우리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부 일찍 돌아가시고 명절에 돌아갈 친정집도 없어서 3일 연휴 내내 일만 하고 그리고 하루 쉬지도 못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지요. 30명의 식구들. 그러나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우리 엄마. 아주 늦은 밤 자다 깼는데 구석에서 돌아 숨죽여 오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건 나랑 내 동생뿐이 없구나. 그리고 그해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과 경기를 반복하며 응급실에 실려가 체력적으로 허약해진 엄마를 위해 우리는 쌍년, 쌍놈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김없이 돈만 보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 음식 준비를 전부 우리에게 하라는 작은 집들에게 저희 집이 큰 집, 아빠가 장손, 밑에 형제가 셋, 저희가 전부 전화했습니다. 돈 보내신 거 봤는데요.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얼만데 돈 5만 원 보냈더라고요. 이것만 보내신 거예요, 설마? 이 돈으로는 음식 반도 못하니까 돈 더 보내실 거 아니면 저희도 5만 원 보낼 테니 그쪽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할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전부 아무 말 못하고 돈 더 보내오더군요. 그리고는 괜찮다는 엄마를 강제로 방 안에 눕혀놓고 장보러 갔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동그랑땡과 전 몇 가지 말고는 다른 건 제사상에만 올려만 놓고 먹지도 않고 다 버립니다. 엄마가 만든 거 전부 맛도 안 보고 버려요. 그래서 동그랑땡, 생선전, 꼬치전, 만두 재료만 샀습니다. 나머지 녹두전과 나물, 떡은 시장에서 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자라서 이제는 동생이랑 둘이서 눈 감고도 만듭니다. 그리고 설날 전 준비된 음식을 챙기고 우리가 집에 있으라고 해도 괜찮다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들 다 도착해 있고 다들 웃으며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착한 게 2시쯤인데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랜만이라는 말 대신 배고프다며 점심 먹자며 얘기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우리 올 때까지 점심 안 먹고 기다린 겁니다. 작은 방 침대에 엄마를 앉히고 그 옆에 보디가드 겸 동생을 두었습니다. 절대로 엄마 앞에서 떠나지 마. 그리고는 거실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엄마 편찮으시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몸 안 좋으세요. 배 아프다고 해도 일 안 시키는 우리 집인데 설마 어제 응급실 실려갔던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 대신 제가 할게요. 근데 지금 2시인데 아직도 점심 안 차린 거예요? 우리 집에 더 늦게 왔으면 어떡하려고 아직도 안 먹고 있었어요? 표정 썩어가는 몇몇 사람이 보이는데 무시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점심 준비를 하니 반은 앉아있기 민망하니 주방에, 반은 저한테 직접 말은 못하니 엄마가 있는 작은 방으로 쪼르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동생이 지키고 있죠. 왜요? 엄마 아파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러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작은엄마, 밥그릇 어디 있어요? 고모, 마늘 어디 있어요? 작은엄마, 국 좀 퍼주세요. 땡땡아, 상표, 누나, 수저 좀 놔줘. 제가 애들 중에선 제일 맞이거든요. 그제서야 전부 나와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더군요. 다 같이 하니 10분도 안 걸립니다. 엄마 혼자서는 40분은 걸리고 중간에 왜 이렇게 늦냐고 재촉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차린 밥상에 앉아서 오히려 쾌활하게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완전 맛나죠?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나죠? 나 이제 시집가도 된다니까. 어때요? 라며 애교도 부리고
밥 다 먹고 슬슬 숟가락만 내려놓고 뒤로 슬금슬금 내빼길래 아빠한테 행주 던지면서 상만 닦아달라고 하고 빈 접시 들고 싱크대에 쾅 하고 내려놓으니 작은 아빠가 먼저 행주 가져가서 닦아주시네요. 그리고 애들이 먼저 상 치우고 걸레질을 하더라고요.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동생이 어깨를 툭툭 치길래 바톤 터치했어요. 그렇게 반이 들어오니 엄마가 자고 있네요. 저는 눈 부릅뜨고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동생인 장손, 할머니가 아주 어여삐 여기시거든요. 동생이 고무장갑 끼려고 하니 할머니가 놀래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왜 너가 설거지하냐고. 동생이 웃으며 이제 남자도 설거지한다고 자기 되게 잘한다고 웃으며 말하니까 어느샌가 TV 보던 작은 엄마들이 대신 설거지 하시더군요. 점심 설거지하고 있던 엄마에게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과 떡밥, 한가와 커피를 준비해 오라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입이 심심하다며 할머니에게 과일 먹고 푸다고 말하니 전부 대령해 줍니다. 혹시나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고 작은 엄마들이 일어나면 제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과, 배, 감, 포도, 과일도 종류별로, 커피도 카누, 다방커피, 물 많게, 물 적게 주문하던 고모와 작은 엄마. 아빠들이 사과 하나만 자르고서는 배부르다며 삶을 치우네요. 커피는 그냥 전부 통일. 그렇게 밤치 세우고 아침에 제사 일찍 지내고 아침 먹으면서 우리는 집에 일찍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작은 집들은 오늘 자고 내일 점심까지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가버린다고 하니 진심으로 말리더라고요. 할머니도 더 있으라고 하시고요.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 집에 일찍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그때 멋졌는데. 집으로 가는 차 안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왜 그랬냐고 동생이랑 둘이서 혼나는데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혼나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서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엄마는 이걸 20년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나는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엄마가 조금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나이에 안 맞게 엉엉대며 울었는데 동생도 울고 엄마도 우시더군요. 이게 4년 전 일입니다. 다행히 동생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키도 제일 큽니다. 엄마 보디가드 역할도 잘해주고 저도 웬만한 궁시렁은 남겨두를 정도로 낯짝도 두꺼워졌네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일을 나눠서 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네요. 올해 또 저와 동생은 땅년 땅놈이 들어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댓글.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신우들도 얄밉고 어머니가 안쓰럽고 그러네요. 왜 며느리들은 명절을 그렇게 죽어놔야 되는지.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든든한 자식들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편하시겠어요. 멋진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사연. 형님 쓰레기 버려주려다 대판 싸움이 났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3년 차고요. 형님네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시댁 가족은 아들 둘에 어머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네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제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내요. 올해는 형님네, 내년엔 저희 집 이렇게요. 어머님이 제사 계속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 번은 형님이 억울하다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형님네 차례였고 저는 반차를 내서 오후에 형님 집에 갔었죠. 형님은 주도된 아기가 있어서 현재 전업주부예요. 오후에 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만들고 다 만들었을 쯤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좀 한가해지니까 주변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속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요. 하니까 안 그래도 버려야 하는데 아기가 있어서 버려야지 했는데 못 가서 쌓였어. 혹시 동서가 좀 버리고 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알겠다 하고 카드키나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부분 비슷해서 다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비번이나 집 카드키 찍어야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려요. 근데
그랬더니 형님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서, 그냥 동선에 비번 치고 버리면 되잖아. 요잔하게 하드키를 달라고 해? 이러길래 저희 집 비번 치려면 저희 동까지 가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 집 앞에 있는 통에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서 버려야 해요? 그랬더니 동서, 그냥 좋게 음식물 쓰레기통 내기 싫다고 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말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저거 동선에 버리면 동선에 키로수 올라가서 돈 더 내야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왜 모른 척을 해? 라고 하더군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하니까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못해주냐면서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좋게 말씀하시면 될 걸 기분 나쁘게 말한 건 형님이에요. 무슨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하더러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잣말로 눈치 없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었나 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들어놓고 뭘 물어보냐요. 어이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식탁에 놔두고 말했어요. 아기나 한 게 무슨 벼슬인 줄 아세요? 나 안에서 도와주랬더니 이래서 개념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하는 거 아니라더니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기분만 잡쳤네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 자꾸 전화와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데 빨리 와서 말리라고 그냥 너가 사과하라는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눈치 없는 년 소리 듣고 왜 제가 사과하냐니까 애 낳아서 힘든데 네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하라고 불난 집에 더 기름 붓길래 그냥 차단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이 엎어놨다고 하는데 좀 전에 형님, 아니 그 여자한테 톡이 왔어요. 윗사람한테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오늘 내로 사과 안 하면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던가요. 하나 보내고 사당 걸었네요. 정말 세상 별일이 다 했네요. 저랑 좀 결이 안 맞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형님이라 적당히 도리하면서 맞춰줬는데 진짜 이 정도로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더구나 시어머니가 하는 말도 더 기가 막히고요. 시어머니는 불난 만들었다고 난리인데 진짜 짜증나네요. 후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 형님이라는 여자는 제가 차단했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좋니? 사랑 연명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답장해라. 싸가지 없는 모사. 그리고 글 안 지우면 이거 가족들한테 다 보여준다. 문자 읽어보니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제 글을 읽었나 보더군요. 답장 안 하니까 저렇게 30분 간격으로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어요. 엿먹여서 기분 너무 좋고 글 보여주던가 말던가 상관없다. 라고 보냈더니 전화 불나게 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자가 다시 왔는데 자기가 왜 제사를 가져가야 하냐고 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왜 내가 가져가냐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윗사람이 떡하니 있는데 아랫사람이 제사를 왜 가져가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 가져간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네가 가져가게 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말려고 했는데 약이 올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인성이 그따구니까 너한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순간 울컥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심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친정 둘 다 저희가 아기가 간절하다는 걸 아는 상태이고요. 멘붕 와서 핸드폰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 있냐 해서 보여줬더니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내일 이거 형하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라고 이거 보고도 그 여자 편들면 그날 이후로 시댁은 없는 거다. 친정 부모님만 보고 살 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 가져가서 그 여자 번호 자체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랑 바로 시댁에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형님 애들 봐주는 상황이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 남편이 출근해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어제 형수랑 와이프랑 문자 주고받은 거 봤다. 형수 제정신이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어제도 시비 건 거 형수 쪽이면서 무슨 생각으로 막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형님 하는 말이 동서가 반말하기가 욱해서 그런 거지. 말뜻은 마음을 좋게 가져야 아기가 온다는 말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런 말이 될 수 있냐면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버님과 어머님께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형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형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카드키 달라 한 거는 단 장난식으로 말한 거라며. 근데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지기 싫었대요. 그리고 손윗 사람이 말하는데 눈치껏 가서 버리고 오면 되지. 카드키 달라 하니까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달라 하나 해서 좀 화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말대답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한 말이 나와버렸다면서. 그런데 제사 지내야 하는데 박차분합한 동서도 잘한 거 없다. 그렇다고 나도 잘한 건 아니지만 서로 잘못했을 땐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동서가 사과하면 받아줄랬는데 인터넷에 글 쓰고 자기 욕먹이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런 문자를 하게 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말인지 방귀인지 모를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 와이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겸손한 면이 없잖아 있지. 하지만 원인 제공은 형수고 장난이라 하는데 장난은 듣는 사람도 장난으로 느껴야 장난인 거야. 그리고 사과는 와이프가 아니라 형수가 먼저 하셔야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제사 때 가지 않을 거고요. 물론 제사도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요. 하고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남편 이야기할 때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말씀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 차 타고 출근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글 내리라고 우리가 흠 잡힐 만한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길래 형님이 사과하면 그때 내리겠다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되긴 하네요. 근데 당장 내리기엔 형님이 너무 괘씸하고 이해 불가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위로도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받아서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종. 결국 형님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해도 글 내리지 않으려고요. 만약 이거 보고 있다면 이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이젠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조언 감사드려요. 댓글 1. 잘 됐네요. 형님 마음 씀씀이야 말 한마디로 본인 발등에 도끼 찍은 거니까요. 내년 제사 님은 안 가져오면 되는 거고 시모는 어른으로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작은 아들 내외 얼굴 못 보게 됐으니 님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댓글 2.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는데 쓰레기값 운운하는 미친 사람은 또 처음 봅니다. 기본 물어보는데 그걸 돈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를 달고 산답니까? 어이없어서 웃고 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중간이고 저만 여자고 오빠와 남동생이 있어요. 우선 저희 3남매 모두 40대 이상이고 막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던 시점에도 오빠와 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고 그때 남동생이 30대 초반 3살 연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잘 살고 인사 오래 얼굴도 예뻤고 회사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반면 저희 남동생은 중소기업 다니고 키 빼면 얼굴도 별로고 단지 결혼할 때 준다는 강남 변두리 아파트 하나 빼면 진짜 조건이 비로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아파트도 21평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까지 하고 갑자기 강남 아파트 세입자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시며 동생 내외를 데리고 1년만 산다고 아득바득 우기더니 결국 둘을 파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남동생이 죽는다고 매달리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나봐요. 내가 너희들이 또 싸울지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내가 허락을 해주지. 10년 동안 나한테나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게 해줄 거다. 강남 아파트는 아무나 있는 줄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하우스포라고 해서 은행에서 집 빌리고 젊음 다 바쳐가면서 집 가주려고 하는 거 알지? 너희는 얼마나 좋니? 하시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고 그 전에는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살라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남동생은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 여자분은 증여받고 본인이 모은 돈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넘나?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떡하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그 필요한 아파트 하나 들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저희 엄마였죠. 그래서 금융재산 내역까지 떼와서 이만저만해서 힘들다 어쩐다 하니까 그럼 그 돈으로 집 얻어서 10년 이상 애 낳고 알뜰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여자분이 친정부모님 생각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남동생과 헤어졌는데 남동생하고 연락할까봐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셨다네요. 그 뒤로 당연히 남동생은 폐인돼서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술 마시고 빚만 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기에 10년간 집에서 그 빚만 갚아준 게 거의 1억입니다. 그나마 그때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300 이상 벌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200 조금 넘게 받아서 매일 술 먹고 빚지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여자분은 시집가서 아기 낳고 매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한 게 10년 전에도 결혼할 때 4억이나 해오려는 여자였는데 그때 당시 강남 변두리 아파트 가격 4억 조금 넘었거든요. 시집갈 때 엄청나게 잘해가서 몇백 억대 집안으로 갔는데도 엄청나게 시댁에서 예뻐하고 잘 산다고 남동생이 건너 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돈도 못 모으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도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값 올랐다고 정신 승리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어요. 걔는 시집갈 때 10억도 넘게 해갔다는데 그리고 시집간 집안은 몇백 억대 집안이고 걔네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데 아파트값 모르는 게 대수겠어? 남동생이랑 그때 결혼이나 잘 시키지 라고 했다가 집안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큰오빠랑 부모님께 뒤지게 욕먹고 손절 당할 뻔했네요. 아니,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부모님도 답답하지만 집에서 뜯어갈 만큼 뜯어가 놓고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편드는 큰오빠도 이해 불가고 나한테는 동생이지만 부모님 본인에게는 아들인데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답해요. 추가. 저희 부모님 거주 중 서울 3층 단독주택 거주 중 빼고 월세 받음, 시골 땅세 받음, 연금으로 사실만 합니다. 저랑 오빠는 지원 많이 받아서 남동생 목으로 작은 아파트 해놓은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으나 결정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파투 낸 거고요. 그리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고 현금 넣어두고 쓰시라고 큰오빠가 부모님 꼬시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 세금 부담 늘고 진짜 막내가 장가가 된 묵하든 집 한 채는 온전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했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장남 우쭈쭈 하는 집안 맞고 그 장남이 좀 양심 없는 것도 맞습니다. 큰오빠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30평대 사주셨어요. 조카 낳고 이사 갈 때 몇천에서 1억가량 여러 번 지원해 주셨고요. 심지어 큰오빠 처가할 집 없다고 인천에 빌라를 사주었는데 지원 당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 시집갈 때 2억가량 혼수, 집값 보태라고 지원해 주었고요. 아무튼 남동생이 좀 안쓰러워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남동생도 제대로 살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박해 보이네요. 누나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 적어봅니다. 댓글. 이 집은 부부가 원수로 만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원수로 만났네요. 근데 웃긴 건 둘째, 셋째가 부모와 인연을 끊어도 첫째가 부모에게 원수 갚아줄 것 같아요. 요리조리 돈 다 빼먹고 나면 먹튀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댓글 2. 장남은 장남이라고 대접받고 님은 하나뿐인 딸이니까 그래도 챙김 받은 것 같고요.
막내 아들이 안 아픈 손가락인가 보네요. 아들, 딸 낳고 나니 안 아쉬운 아들이요. 부모님 혼내지 마시고 님이 측은지심으로 설득해 보셔요. 우리 응능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그런 게 부모님께 먹힐 수도 있어요. 님도 오빠한테 재산 뜯긴 부모님 떠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고견 바라며 글 써보겠습니다. 저는 비혼에 가깝게 살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도 한 명 낳았고 현재 생후 50일 넘어갑니다. 시가 구성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래로 9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어요. 성격은 시아버지, 시누이는 좋게 말해 무던한 스타일입니다. 무관심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에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게 됐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밭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절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초달하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른 이상한 민폐 행동 망원 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세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수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 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움에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 사살 해줘요. 조제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댕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유가족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영영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멀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절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수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운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저의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